안녕하세요. 황혼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가득한 60대. 이 시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현명한 생활 습관은 단지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꿈꾸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라이프 코치 조빈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뇌졸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똑똑한 식습관. 둘째, 당뇨와 대사증후군을 물리치는 현명한 식단 관리법. 셋째, 이 모든 건강 습관을 완성하는 공통적인 생활 속 지혜들입니다. 첫 번째, 뇌졸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똑똑한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생명의 통로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 나르죠. 이 소중한 혈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뇌졸중,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습관을 통해 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국물 문화와 발효 음식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이 바로 고혈압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속 수분 균형이 깨지고 혈액량이 늘어나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손상시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뜨끈한 국물이 주는 위안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국물 속에 나트륨이 잔뜩 숨어 있습니다. 찌개나 국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을 절반 정도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햄, 소시지, 어묵, 통조림, 라면 등 가공식품에는 보존을 위해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되도록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하고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새우 등으로 직접 육수를 내어 사용하면 깊은 감칠맛을 더하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 양파, 생강, 후추, 허브 등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장이나 된장 사용 시에도 저염 제품을 선택하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동맥경화는 뇌졸중, 심장마비 등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할까요? 붉은 육류의 부위와 가공육, 삼겹살, 갈비 등 마블링이 많은 붉은 육류의 기름진 부위, 그리고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섭취 빈도를 줄이고 드실 때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 프라이드 치킨, 감자튀김 등 튀긴 음식은 물론 과자, 빵, 마가린 등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중으로 나쁜 영향을 줍니다. 되도록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고 가공식품 구매 시 트랜스 지방 함량을 확인하세요. 유제품 선택은 지방 우유나 치즈, 버터보다는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 지방산은 혈액 응고를 막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등 푸른 생선으로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 등이며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리 시에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로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아마씨, 치아씨드 등 견과류와 씨앗류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간식으로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거나 샐러드, 요거트에 넣어 드세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등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튀김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영양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콜레스테롤 수치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예방에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당뇨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등 전반적인 장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무엇일까요?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귀리, 보리 등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식이섬유 섭취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통밀빵이나 통밀 파스타도 좋은 대안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매 끼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포만감을 주어 과식 예방에도 좋습니다. 과일도 좋지만 과당 때문에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빼, 포도 등이 특히 좋습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콩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매우 풍부합니다. 밥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 등을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우리 몸의 수분 및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칼륨은 생각보다 다양한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채소 등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 녹색잎 채소는 칼륨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과일은 바나나, 오렌지, 키위, 멜론 등 과일에도 칼륨이 많습니다. 감자, 고구마 등은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뇌졸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식습관은 결국 싱겁게 담백하게 다양하게 먹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당뇨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식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는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고,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고혈당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질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식단 관리가 그 예방과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혈당 지수 GI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I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백미, 흰빵, 설탕, 액상과당이 많이 든 음료 등은 단순 탄수화물로 분류되며 GI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대신 현미, 잡곡밥, 통밀빵, 통곡물 파스타, 귀리 등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흡수 속도가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줍니다.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량과 체중에 맞춰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 한 공기 대신 반 공기 혹은 잡곡밥 3분의 2 공기로 시작해보세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는 혈당 관리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식사에 익숙해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식은 혈당을 높이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숟가락을 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단백질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매 끼니 식단에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 생선, 두부, 콩, 달걀, 저지방 유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하세요. 단백질 쉐이크나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등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당뇨와 대사증후군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탄산음료, 주스, 에너지 음료 등 액상과당이 많이 든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설탕이 없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자, 케이크, 도넛 등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한 디저트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다면 대신 견과류, 생과일, 요거트 등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식품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 시리얼, 시판 소스 등을 구매할 때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당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혈관 건강에서도 강조했지만 당뇨와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채소와 과일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공급하여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식사 전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어 전체 식사량과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와 대사증후군 예방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을 넘어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회복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활기찬 황혼을 위한 공통적인 건강 예방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식습관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공통적인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만성질환 예방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움직이면 젊어진다는 말,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세요. 근력 운동의 중요성으로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고 낙상 예방에도 도움을 받으세요. 유튜브 등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근력 운동 영상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 속 활동량을 어떻게 늘리기 것인가?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집안일 할 때 몸을 더 움직이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꾸준한 관리로 급격한 감량보다는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알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모든 만성 질환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폐 건강에도 치명적이며 암 발생률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지금 당장 금연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간에 부담을 주며 체중 증가와 만성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가능하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남성 기준 하루 2잔, 여성 기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7-8시간이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혈당 및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식욕 증가, 혈당 상승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개인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는 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뇌졸중,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트륨 줄이기, 착한 지방 섭취, 식이섬유 충분히 먹기, 혈당 지수 낮은 식품 선택,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처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삶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에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그 지혜를 이제는 자신의 건강에 투자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활기찬 황혼을 위한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